사진 기자분들 일어서서 촬영은 중간에는 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마카오 박인데 제가 작전 설계자입니다.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옛날에 함께 작업을 했던 한국의 동료들과 중국의 동료들 합쳐서 10명의 도둑을 마카오로 불러 모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펩시는요, 금고털이 전문이고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역할입니다. 자신과 파트너인 뽀빠이를 배신했던 마카오박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 다이아를 훔치는 거대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예, 간단한 말씀 들었고요. 제가 짧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최동원 감독의 전작인 타짜에서도 함께 출연하셨잖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파트너로 다시 만나셨는데 오랜만에 만나신 서로의 느낌, 또 사이에 달라진 부분들이 좀 느껴졌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윤석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짜에서 정마담을 만나는 이제 아귀로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정마담의 속옷을 끌어내리는 장면이 제가 그때 이제 영화를 별로 많이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이제 초보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군산에서 찍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떨었는지 그 장면 찍고 한 3kg는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속옷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지 정말. 근데 이번에 그 뒤로 정말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친한 영화를 함께하는 동료로서 또 김혜수 씨랑 이번에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촬영하는 내내 우리 두 사람의 어떤 로맨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날 법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김혜수 씨여서 굉장히 편했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김혜수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타짜 마치고 그때도 이제 기자간담회 할 때 앞으로 이제 최동원 감독님이랑 작업하게 될 모든 배우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진심이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옆에 계신 김윤석 씨 같은 경우야 또 차기작을 계속 같이 하셨지만 다시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고요. 여전히 아주 명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최동원 감독님과 작업한 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윤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우로도 너무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평소의 모습도 좋아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많이 힘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칠 때도 위로도 되고, 네, 그리고 작업하는 내내 정말 배우로서 또 어른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케어해줘서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뽀빠이 역할의 이정재입니다. 뽀빠이는 이제 도둑들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도둑놈인데요. 근데 가장 머리가 안 좋은 도둑놈인 것 같아요.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더라고요. 예. 뽀빠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연기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재미난 이야기들은 나중에 질문 받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니콜 역할을 맡은 전지현입니다. 예니콜은 줄타기 전문 도둑이고요. 메인 예고편이나 이런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상 제가 많은 부분을 채워나갈 것 같아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뽀빠이는 극중 한국 도둑들을 이끄는 보스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 호흡감들이 되게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촬영했을 때 한국 도둑팀의 호흡은 어땠는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도둑들 그 촬영이 거의 그 다 모여서 하는 촬영이 첫 촬영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굉장히 호흡들이 뭐 연습을 굉장히 많이 서로들이 다 어디서 뭐 연습 다 하고 오신 분들처럼 너무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촬영 마치고 저녁 때 뭐 굉장히 뭐 그 낮에 촬영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흡족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녁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던 그 스태프분들끼리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씹던 껌 역할을 맡았던 김혜숙입니다. 제가 맡은 씹던 껌은 그 타고난 연기력으로 상대방을 속이는데 천재적인 그 소질을 가진 전설적인 도둑들의 대모입니다.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도둑질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마카오박의 제안으로 은퇴 설계를 위해서 뽑혀가지고 홍콩까지 가게 되죠. 도둑들한테는 제가 데모고 팀 화합도 이끌고 하지만 약간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태양의 눈물을 훔치러 갔는데 결국에는 중국 그 도둑의 우두머리인 첸이라는 남자와 위험한 사랑에 빠져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훔치고 오게 되는 그런 멋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오달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앤드루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품속에 총이 있어가지고 항상 큰 소리 뻥뻥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현 씨. 예, 극 중의 막내 이제 잔판호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제가 맡은 잔판호는 그래도 도둑들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도둑이지만 굉장히 뭐 계산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 밀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네. 네, 영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작부에 나오시니까 그 소감, 느낌이 어떠신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 도둑들 촬영할 때 그 신납을 받고 촬영 시작할 때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역시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영화가 네 편째인데도 아직도 이런 자리가 좀 부끄럽고 좀 떨리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영화가 여러분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함께 해준 저희 배우분들이 저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건데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들이 관객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이킹 영상에서도 감독님께서 뭐 현장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뭐 이러면서 상당히 행복해하시고 즐거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배우들과 함께 하셔서 그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느낌이셨는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시나리오를 쓰고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머릿속에서 이분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 만나서 술을 한번 마셨는데 그때 약간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을 데리고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라는 판에 내가 섰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영상에 나온 대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즐거움 하나는 가장 컸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중국어 연기도 있으시고 또 힘든 와이어 액션 장면도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또 와이어 액션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고 이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임해 주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연습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한국 배우들 중에서 이제 오달수 씨와 제가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장면들이 많은데 다음 날 중국어 대사가 있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그 전날 오달수 씨와 저는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시원한 맥주도 한 잔 못 마시고요. 계속 그 저희 선생님 티처를 계속 붙여서 계속 방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중국어의 난이도가 사실은 뭐 더빙을 한다든지 뭐 뒤에 뭐 후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메꾸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감독님이 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살아있는 마카오에서 몇 년을 살았던 사람의 중국어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달수 씨는 또 실제로 중국인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 들키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뭐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죽자 사자 계속 중국어를 했어요. 다행히 같이 함께했던 중국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해줬다라는 생각이 되게 기뻤고 와이어 액션은 제가 최동훈 감독님의 이 전작품 전우치를 에서도 와이어를 진짜 무지하게 탔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 인터뷰할 때 앞으로 액션은 이젠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와이어도 전지현 씨도 같이 와이어를 탔지만 와이어 너무너무 힘들었고 왜 몸 좋은 이정재와 무쇠라도 씹어 삼킬 듯한 김수현을 놔두고 40대 중반의 김윤석이를 와이어를 태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고생한 만큼 좋은 그림들이 나와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네. 전문적인 금고털이로 보이기 위해 준비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를 위해서 실제 촬영하시면서는 어떠한 느낌으로 연기에 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둑 중에서도 이제 다 파트가 있는데 저는 금고를 전문적으로 따는 뭐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따고야만은 그 백전백승의 금고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건 금고 다이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아주 전문적인 금고털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저희 제작부한테 해체한 금고의 다이얼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집에 침대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돌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돌리고 그래서 감독님 주문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눈을 감고도 해봤어요. 그럴 정도로 그 금고 다이얼을 항상 가까이 손에 쥐고 있었어요. 네, 섬세한 그 금고 따는 연기는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 팀의 보스입니다. 그 메이킹 영상 같이 보셨지만 코스염과 짧은 헤어스타일 등 그 외모가 너무 인상적으로 나오시는데요. 이번 작품이 그 전작들과는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좀 상당히 다른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도둑들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뽀빠이 캐릭터 잡기가 개인적으로 좀 전에 했었던 역할들에 비해서 되게 좀 처음 초반에 되게 좀 많이 헷갈리고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이게 좀 강해 보이기도 좀 싶어했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좀 얄미워 보이기도 싶었고, 또 어쩔 땐 또 귀여워 보이고 싶었고,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인 거를 어떻게 처음에 잡아야 될까 해서 감독님하고 진짜 그 머리 자르는 미용실을 가가지고 뭐 거의 처음 스타일 잡는 것만 한 5번 이상 잘랐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번 더 자르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짧아져가지고 저 머리가 나왔고, 저 머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좀 밋밋해 보인다라는 그런 감독님 의견이 있으셔서 감독님이 코수염을 한번 길러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코수염을 한번, 제가 이렇게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는 타입은 아닌데 뭐 기르다 보니까 또 뭐 조금 촬영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서
길러 보니까 뭐 그대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중간에 또 뛰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정재 씨 연기 보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떤 느낌이셔서 그런 액션이 나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은 이정재 씨는 그 범죄의 재구성을 안 한다고 하셨던 배우라 아픈 각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 언젠가는 꼭 작품을 같이 해서 아주 어려운 걸 맡겨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저도 시사회 때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쓱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거야말로 이정재 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그 정재 씨가 하는 캐릭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쓰기도 어렵고 근데 정재 씨가 첫날 연기하는 걸 보고 약간 뒤로 넘어갔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첫날 촬영하고 정재 씨랑 그 다음날 촬영했는데 밤새 술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뽀빠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뛰어내리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 건물이 한 10m 정도, 한 6층 높이여서 실은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만한 높이였습니다. 그때 아주 무서워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줄타기 전문 도둑으로 연기했던 그 소감과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뛰어내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콘티가 돼 있는지는 전혀 몰랐고 세팅이 먼저 되어 있고 제가 뛰어내리는 거였죠. 근데 뭐 사실 애니콜은 줄타기 전문 도둑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액션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줄을 타는 법을 훈련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메이킹에서 보니까 혜수 언니가 굉장히 그 극도의 무서운 공포를 느끼시면서 감독님의 말씀이 짠했다고 하시면서 한 번 더 트라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은 감독님을 생각하면 안 뛰어내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니콜의 그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잘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예니콜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거는 사실 훈련으로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촬영하면서 모든 배우들과 그리고 감독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전 아마 뛰어내리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메이킹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의 액션들은 리얼입니다. 배우들께서 하신 건데요. 물론 그 혹시나 몰라서 마음의 그 심리적인 안정만을 위해서 그 스턴트들을 옆에 두기만 했습니다. 직접 배우들이 하셨다는 거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메이킹을 보니까 옆에 앉아 계신 전지현 씨와의 그 키스씬이 살짝 흘러 지나가는데요. 느낌이 어떠셨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아직도 사실은 좀 얼떨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사실 조금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선배님들은 사실 가만히 계셨는데 혼자 막 기죽어서 뭐 그러고 있던 거 생각하면 되게 그래서 더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뭐였죠? 키스씬, 키스씬이요. 죄송합니다. 그 키스씬은 이제 저는 우선 굉장히 많이 떨렸고요. 이렇게 잔판호로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게 저는 이렇게 전지현 선배님을 이렇게 보면 몰입이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 키스씬 영화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다라 씨와의 연기는 어떠셨는지 전체적인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권에서는 굉장한 스타이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걱정도 앞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연기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임다라 씨를 처음 그 서울 촬영이 먼저였기 때문에 만났는데 너무나 그 성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은 안 통하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연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또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임다라 씨가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촬영하는 내내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아직도 임다라 씨를 생각하면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려요. 저기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네,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꼭 임다라 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도둑의 일원으로 나오십니다. 테이블도 이렇게 따로 앉고요. 마치 좀 외톨이가 된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중국 배우분들과의 호흡은 어떠셨고 또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은 안 통해도 연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빛을 보거나 뭐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면 저절로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저절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배우님들 다 훌륭하신 배우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중국의 홍콩의 임다라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배우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너무 참 영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